안녕하세요. 대부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에서 이 조선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실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리고 이 기관도 계속해서 강한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이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금일 정확하게 적중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 매집세보다 한 10배가량 강한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대로 이 전거래일 매수 물량의 4배가량,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매도 물량과 같은 그런 비슷한 정도의 매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이 수급적인 동향이죠.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현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바로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이 공포감을 조성을 해주면서 이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외국인과 기관 또는 이 금융투자보험같이 이 매집 물량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강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현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런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좋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제재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공통 분모 자체가 이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중동에 대한 이 휴전이 협상이 불발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할 때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판입니다. 이 후판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내수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산 후판이 증가를 하면서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조선업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금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600선을 횡보하는 이 코스피, 실적을 잘 봐라, 실적 좋은 기업을 주목을 해라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도 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 전망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도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역 제재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이 이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일본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 양강 체제 중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조선업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되면서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삼성중공업 역시 강한 이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동 휴전 협상이 불발이 되었다,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국제유가도 전일 한 1%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도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전반적인 이 내용 자체가 봤을 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앞서서 확인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한 거죠. 현재 유가의 흐름세를 봤을 때 78달러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은 상승을 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동 리스크도 완화가 되긴 되었고 또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일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 이 삼성중공업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반적으로 조선 업체에는 좋다. 특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강점이 있고, FLNG는 고유가가 형성이 됐을 때 수익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형 화물청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형 화물청이 폐선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스공사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세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해결이 안 되면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서민에게 다 등 떠밀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송에 대한 돈이 환입금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보면 된다.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환입이 되면 실적의 개선세를 이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조선업도 겨냥을 해주고 있다. 수주도 좋고 환율도 높은 모습, 또 중국도 견제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황 자체도 좋고 실적도 좋으니까 뒤늦게 또 증권사들이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거의 한 29% 이상 상향을 때린 상황이고, SK증권도 하반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써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빨랐죠. 저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 삼성중공업을 같이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주주총회 갔다 오기 전부터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후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일단은 FLNG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주 공사한 게 2개, 또 수주 예정 공사는 3개입니다. 그래서 26년부터 29년까지 매년 2조 원을 넘나드는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고, SK증권 관점에서는 이제 ZLNG를 본 겁니다. 지난 1월에 수주한 페트로나스인데 소형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뜻하죠. 어쨌든 4월부터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서 연간 매출액이 약 6천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조랑 6천억을 더하면 2조 6천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결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97.4%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배가 상승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 선가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앞서서 살펴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의 상승까지 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202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거죠. 자, 처음에는 우선 드리심 매각 대금도 존재합니다. 드리심 매각 대금 한 4척가량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앞서서 확인했던 SK해운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이 소송 건수가 있었는데, 이 소송 건수 비용 자체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면서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끌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SK해운과 뭐 소송 건수 자체는 1년에서 3년 안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들이신 매각 대금도 올해 분기마다 반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주주총회 가서 직접적으로 다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들으신 매각 대금도 SK해운과 뭐 소송 건수 관련된 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환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달에 전망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거의 2배가량이 증가한 모습을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년까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보지 않을까, 26년까지도 LNG 수요의 증가와 함께 삼성중공 주가도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도 정세가 바뀌면서 변동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와 삼성중공업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들으신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이 환입이 되거나 이 SK해운과 소송한 그 금액 자체가 환입이 되게 되면 삼성중공 주가의 실적의 강한 모멘텀, 주가에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LNG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뭐 FLNG만 설명을 드려서 LNG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덜한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LNG도 삼성중공업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LNG 운반선 15척을 건조 계약을 했고 이 부분이 사실 기사가 좀 안 됐었습니다. 주가의 반영도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업황 자체도 그렇고 시장이 조선업을 조금씩 주목을 하면서 실적주에도 눈이 가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삼박자가 맞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기사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시도도 그렇고 페트로나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기사가 되고 있다. 사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기사가 또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캐나다 시도도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다라는 점까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FLNG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 유가고, 보라색 선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고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먼저 선행하면서 삼성중공업 주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파란색 선이 하락할 때 삼성중공업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상승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의 앞으로 이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이란 옆에 이라크와 이 쿠웨이트가 존재를 하는데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수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5월 1일이죠.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와 주었는데 일단 예측치보다 하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교해서 평균치를 가중을 해보면 49점 후반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제조업 지표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나와 주었습니다. 실제가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50을 또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회복세가 나와주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작용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도 그렇고 소물 판매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는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환율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사실 조선업을 분석할 때,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무적인 측면은 뭐 기본이고 세계 정세적인 부분에서 뭐 유가도 봐야 되고 또 환율도 봐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수주 물량과 선가지수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업을 좀
투자를 사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지식도 높고 많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되는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도 좀 길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율 자체도 현재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조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환율이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환율이 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물론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의 단일적인 기업을 봤을 때 환해지를 이미 펼쳐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고환율 자체가 조선주로 수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매 판매가 고금리에도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리스크를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지수, 마지막이 아닌데 어쨌든 성과지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친환경 기술력 그리고 선별수주죠. 기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선별수주가 통하면서 조선 3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죠. 중국과 가장 큰 차별점 자체가 아무거나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선가만 수주를 하겠다. 그래서 성과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성과가 높아지면 지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팩트를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과지수가 높은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중고 성과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중고 선박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과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중고 성과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향후에 신조 성과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한 120달러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었지만 많이 하락할 때는 거의 90달러까지도 갔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철광석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 앞서서도 확인을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경제가 스멀스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하겠구나.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철광석도 중국 경제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저가의 수준입니다. 23년 하반기에 철광석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후파는 또 협상을 인하한 채 조선사가 유리한 채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수입산 물량은 뭐 중국하고 일본이 있겠죠. 어쨌든 수입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철강사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권을 좀 결정력에서 경쟁력에서 조금 불리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후판 가격 입장에서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면 중국산 후판이 국내 1분기만 38만 톤이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늘은 수치이고 또 국내산 후판에 대한 내수 판매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철광석 가격도 더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주주총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후판 가격을 8,800원에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 기준으로 2.2% 가량 상승해 주면서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유의미한 매물대 구간을 다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층 더 업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금일 이렇게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재차 지지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세가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월봉으로 좀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구간 자체가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사실 이 상위 구간은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모멘텀들이 존재하느냐? 우선은 이 11월 전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조선업을 제재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게 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선업에 쏠리면서 실적이 기반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중동에 대한 전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자체가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전쟁 리스크를 장기화시키는 게 지지율에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동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앞서서 확인했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판 협상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은 지금 상태가 수입산 후판 물량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고 철광석 가격도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주주총회에서 확인을 했듯이 8,800원 가량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